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소형주 전략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고점에서 10% 급락을 보였지만 아마 개별 종목으로는 더 큰 하락을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큰 하락을 보였지만 올라갈지 또 내려갈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안전마진이 확보된 기업 중심으로 바구니를 꾸려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매달 이 밸류 앤 그로스라 그래서 중소형주 전략을 꾸준히 내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모시고 중소형주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정홍식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 하우스에서 나왔지만 저는 네. 이제 앵커된 입장에서 네. 좀 굉장히 자세하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소형주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만 얘기를 드렸지 사실 코스닥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처참히 무너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체감이 더 크실 거예요. 중소형주 동향 간단하게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중소형주 동향이라고 따로 보시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 그렇죠. 일단 대형주가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넘쳤을 때 혹시나 대형주가 살 게 없다 그랬을 때 종목정 장세가 오는데 네. 뭐 지금은 그냥 같이 빠지고 있고 아마 투자자분들은 체감이 더 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안 좋고 PE 멀티플과 상관없이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한 2, 3일 정도 다시 오르고 있지만 뭐 그래도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하지만 네. 밸류에이션이 이를테면 PE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배이든 30배이든 둘 다 많이 올랐으면 다 같이 하락했다 이런 지금은 얘기인데 같이 빠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 낙폭 과대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반등이 유력한 기업이 좀 있지 않을까요? 반등이 유력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네. 일단은 뭐 제가 시장을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중소형주만 놓고 봤을 때 지금 11월 중순에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대부분 그 11월 15일 근저리에 실적이 집중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올랐다 떨어졌다 혹은 시장이 떨어지면 좀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보이다가 네. 그렇게 중소형주 실적이 나오는 그 시기에 집중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기업과 떨어지는 기업과 그런 옥석가리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으로 지켜봤을 때는 한 11월 중순 정도에 나오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좀 유망하고 그때 안 나오는 기업들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예상치 대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중소형주 실적 시즌은 아무래도 좀 10월 중순보다는 11월에 조금은 네. 스타트를 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가자라는 움직임 아니면 실적 시즌을 통해서 알토란 같은 종목들이 많이 발굴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워낙 중소형주를 오랫동안 보고 오셨고 사실 시장 보는 분은 아니고 네. 이런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떠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히든 챔피언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예전에 유행하던 단어였잖아요. 네, 이게 히든 챔피언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 잘 보시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 순현금 비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평가된 히든 챔피언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일단은 그쵸 예전에 썼던 단어들이고 뭐 다크호스, 히든 챔피언 이런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숨겨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좀 상승 가능성이 있거나 좋은 회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아마 굉장히 다들 생소하실 텐데 네. 서호전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서호전기. 네, 네, 제가 가끔 리포팅을 하는 기업인데 일단은 회사의 접근 자체가 약간 쉽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 기업은 아주 사업 내용은 심플합니다. 네. 저희 항만에 있어서 그 항만 하역시의 컨테이너 선을 싣고 내리는 그 작업을 무인화 자동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국내 독보적인 기업이고 글로벌리하게도 기술력을 꽤 인정받는 탑티어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는 사업만 보시면 느낌이 많이 오실 텐데 지금 글로벌리하게 항만 무인화 추세는
이제 도입 단계예요. 앞으로 더 많이 커질 거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현재 지금 제가 대외 경제 뭐 그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항만 운임 지수, 지금 해상 운임 지수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면 뭐 선사라든가 항만 운영업자들이 이미 좀 시스템의 투자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을 거고 그런 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뉴스플로우 보시면 네. 칭다오 항만에서 뉴스플로우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동화에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부산 신항만을 제끼고 글로벌 6위까지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항만 무인화가 저도 처음에는 인건비 절감 효과 때문에 이렇게 무인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뜯어보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보다 더 중요한 게 속도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선사라든가 항만 운영업자가 그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그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무이하게 항만 무인화 시스템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재무 구조가 좋아요. 왜냐하면 솔루션 기업이니까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시 아웃플로우는 별로 없고 인플로우는 많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고 이 좋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페이아웃 레이쇼를 배당 성향을 한 55%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한 매년 4에서 5%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차트를 보는 사람은 아닌데 차트 네. 잘 안 보는데 52주 최저가 부근에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공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 네, 이 기업을 보실 때 가끔 주가가 급등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때 저는 따라 사시는 건 추천 안 드려요. 솔직하게. 그냥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기다렸다가 좀 갑자기 급등할 때 이건 뭐지 하면서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그런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지금 딱 차트를 보니까 네. 52주 최저가고 네. 배당 수익률이 5% 가까이 네. 되고 네. 거기 뭐 이게 순현금 갖고 있고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기업이고. 네. 근데 저 좋은 거는 무인 항만, 그러니까 항만 무인화. 네, 그렇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병목 현상. 맞아요. 그러니까 항만에서 네. 뭔가 컨테이너 이게 나르고 이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게 문제거든요. 네. 굉장히 어쩌면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게 여긴 수주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때 무인화 시스템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이 뻥 터진다기보다는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이 회사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이유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올해 이번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지? 그거를 보시는 것보다도 사업의 내용 다트에 들어가셔서 분기 보고서에 사업의 내용 쭉 내리다 보면 수주 잔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수주 잔고에 신규 수주가 이번 분기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약간 좋게 보는 이유는 네. 8월 달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대규모로 신규 수주가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그 글로벌리하게 보통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자가 격리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글로벌 인력 이동의 제한 때문에 좀 그 사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 관점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위드 코로나 관점에서는 이제 좀 약간 재개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네. 서호종기에 대해서 네. 그리고 항만 무인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은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호전기 얘기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유니버스라 그래서 네. 꽤 많은 종목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잖아요. 탐방도 가고 뭐 콜도 해보고 이 기업이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커버를 하시는데 그렇게 커버하시는 기업 중에 지금이라면 사볼만 하다. 네. 지금은 괜찮은 기업인 것 같다라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지금 괜찮게 보셔도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모조리 다 지금 당장 사놓고 이제 오르기만을 기다리자라고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지켜보시면서 네. 지금부터 떨어지면 떨어지는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이거를 너무 괜찮아 보여 그렇더라도
이 정도 100 정도를 투자해야지 그랬을 때 한 10% 정도 그 정도만 투자해놓고 떨어질 때마다 좀 더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관련된 기업들은 뭐 현재 제가 커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다나와 그리고 HCT, 시디즈, 뭐 동국제약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공통점은 지금 주가가 다 52주 최저가 부근에 있어요. 네. 실적은 계속 따박따박 매년 오르는 회사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요. 근데 지금 다 주가는 52주 최저가 부근에 있어서 가격이 괜찮고요. 시장 상황이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자고는 말씀 안 드려요. 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특히 HCT, 다나와 이런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의 원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0% 사견인데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파는 회사들의 원가 구조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네. 혹은 영업이익에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트, 네.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다나와처럼 수수료 베이스를 가져가거나 HCT처럼 그 시험 인증을 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팔지 않고 특히나 그 해상 운임 지수 상승에 따른 수출 관련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 아무래도 3분기, 4분기 때 이익 하향 조정이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날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52주 최저가 부근에 있고 멀티플 또한 좀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기업들이 모두가 당장 눈앞에 있는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좋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사자라는 것보다는 계속 좀 약간 천천히 하락할 때마다 좀 많이 집중해서 사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또 동국제약이나 다나 같은 경우는 본업도 있지만 자회사에서 실적이 올해 좀 안 좋아요. 다만 이거는 일회성적인 요인으로 내년에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긴 관점에서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게 동국제약부터 시작해서 HCT, 다나와 네. 종목 하나 더 말씀해 주셨는데 CDG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에선 좀 비껴나 있다. 그러니까 뭐 원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고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여러 이유이긴 하지만 사실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미리 하락한 감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따박따박 소위 말해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을 놓고 지금 계속 모아간다는 개념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한 게 여기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리오프닝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항공주, 여행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읽고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리오프닝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해서 이 중에서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보시기에 요건 좀 재밌었다라는 리오프닝 중소형주 정도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돼서 중소형주 관점에서 펀더멘탈리 진짜 괜찮아지는 거라고 보는 거는 벤사예요. 벤사. 네, 벤사예요. 그래서 나이스 정보통신이 대표적인 기업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밖에 나가서 돈을 쓰는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 요즘에 뉴스플로우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도 뉴스플로우 나온 게 뭐 지난 주말에 뭐 에버랜드, 롯데월드 사람들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뉴스플로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사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롯데월드, 에버랜드 말씀드렸잖아요. 놀이동산. 놀이동산 아마 코로나 이후에 아마 다들 안 가셨을걸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서울랜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코로나 이전이 2019년에 매출액이 517억 원이에요. 근데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 215억 원입니다. 300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100억 흑자에서 마이너스 192억 원. 그것도 매출액만큼 거의 300억 가까이 순이익이 줄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놀이동산 진짜 안 갔던 거죠. 이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코로나 이전에 어느 정도 장사 잘 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망가진 기업들 찾는 거잖아요. 다시 회복될 거라고 보는 건데 이런 놀이동산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상장된 기업으로는 이렇게 서울랜드를 포함하고 있는 한일홀딩스
한일용제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다른 변수도 많기 때문에 약간 재미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자 팔자라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외에 대구에 이제 놀이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월드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월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30억대 중반 나오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마이너스 83억 정도 이렇게 많이 실적이 하락했었고요. 네. 이제 그 적자 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수익은 이제 벤사, 즉 나이스 정보통신이고 뭐 놀이동산 아이디어 좀 재밌게 네, 그거는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디 안 나와 있는 그냥 단순 네. 재밌게 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중소형주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게 네. 우리가 지금은 시장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이때 알토란 같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소형주를 나는 이렇게 본다. 네. 팁 같은 거. 일단은 네. 멀티플 좀 봅니다. 멀티플. 네, 밸류에이션 보는데 절대로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네.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좀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멀티플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도 기업 분석을 되게 오랫동안 했지만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몰라요. 그렇죠. 미래 기업 하나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냥 과거를 믿는 거죠.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는 회사, 또 이익도 거기에 맞춰서 따박따박 성장하는 회사들 중에서 멀티플이 싼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아이템 자체가 너무 사양 산업이지 않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까 서호전기부터 쭉 동국제약까지 얘기했었던 그 네.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죄송합니다. 저 직장 동료입니다. 10년, 15년 동안 봤는데 갑자기 이런 전공식 파트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